교과서 속 내신 완성 문제, 지구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구 시스템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되죠. 이 중에서 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다 있기는 한데요. 겹치는 부분이 없는 2가지 권역이 이제 기권과 외권인데, 기권과 외권은 우리 직권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하면 지구 표면에, 그러면 이 사람이 서 있는 공기층의 높이가 1000km 가 될 때까지를 우린 지구의 공기라고 하고, 이 이상의 권역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기권이고 외권. 그럼 기권과 외권이 일단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기권, 지구의 공기, 그리고 여기는 외권. 1000km가 구분이 되고, 이 1000km는 또 한 가지 이제 기압의 단위가 되죠. 1000km의 공기 기둥이 1기압이라는 기준이 되고, 그것은 물 기둥으로는 1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권, 기권에 대한 문제가 6번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기권에 좀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지구를 태초에 생성됐었을 때 행성부터 생각을 해서 마그마의 바다부터 생각을 해서 수증기가 바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구의 태초의 공기에는 산소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라는 또 생물이 생겨났었고, 그 생물이 산소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산소가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약 4대1, 80% 대 한 20%의 비율로 공기 중에 존재를 하고 있다. 질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과자 안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먼저 이제 대기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권만 따로 구분해서 그래프를 할게요. 수권은 요 뒤에 문제 나올 때 또 한번 짚을게요. 일단은 요 Y축은 높이일 거예요. 높이. 그쵸? 높이면 여기 지표에 사람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외권까지의 부분, 외권 딱 다다르기 전에 1000km 부분까지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공기들은 한 상당히 10km, 100km 이하의 거의 대부분의 공기들이 다 존재를 하고, 10에서 20km면 거의 공기가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외권을 생각하면 이쪽 부분엔 태양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쪽에 태양이 있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살짝 요 색깔로 표현하면 좀, 이쪽에 태양이 있는 거죠. 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뭐가 있어요? 자, 요거 체크 좀 해보면 여기가 지금 지구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구와 지금 태양이 이렇게 있는 상태면, 우리가 가장 크게 봤었을 때 태양빛을 받으면 지구가 뜨거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태양도 뜨겁고 지구가 또 뜨겁고, 그래서 각각 뜨거워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복사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죠. 양은 누가 당연히 많아요. 태양이 훨씬 더 많겠지. 99%니까 태양계.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영향력이 훨씬 크고 지구 에너지의 영향력이 작다 그러면 둘이 서로 막 에너지를 쐈어. 막 쐈단 말이야. 그 딱 만나는 중간 지점이 어디가 되냐면, 만난다고 보면 좀 그렇고, 쏘다가 약해지는 지점.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가장 태양빛으로부터 가장 멀어져서 낮아지는 지점은 또 지구랑 해서 약 요 정도에서 이제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죠. 그래프는 원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요렇게 커브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가 이제 높이 한 80km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중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이 중간권에 존재하는 거는 이런 커브 때문에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지구로부터 해서 점점 멀어졌었을 때 가장 낮아지는 그 중점이 치우친 거죠. 지구 쪽으로 치우쳐서 약 80km, 지표면으로부터 80km 부분이고, 이 부분이 중간권에 존재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살짝 그림을 그리면 오존층이 생겼었죠. 그쵸? 지구에 산소가 좀 증가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오존층이 생기게 되는데, 오존층이 중간에 이제 생기면서
형태가 좀 달라지죠. 오존층 이쪽 부분에 생겼어요. 그럼 이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태양빛으로부터 막 마구잡이로 막 그냥 빛이 막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 빛이 쏟아지는 그 중에 안 좋은 성분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또 그 이상의 선들은 상당히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서 우리 몸이 통과할 때 통과하는지도 몰라 삥 했는데 통과하고 우리 몸이 어떤 걸 건드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돌연변이 막 이런 거 일으키잖아요. 피부암 이런 거. 그래서 자외선을 막아줬어야지 생물들이 살 수가 있었는데 육상생물이 이 자외선을 막아준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의 생물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막아준다, 즉 태양광선을 막아주다 보니까 오존층이 뜨거워져요.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건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선이었는데 당연히 자외선 때문에 잠깐 올라가죠. 그렇죠? 커브가 한 번 더 생겨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한 번에 띵띵 이게 아니라 띵띵띵띵 이렇게 돼서 커브가 3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2개의 층이었지만 이렇게 되면서 4개의 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눠보면 이렇게 커브마다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 2, 3, 4 4개의 층으로 나눠지고 그것의 각각의 이름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층이 만들어졌는데 우린 또 여기서 또 나눠야 돼요. 그래프로 보면은 사실은 공기인데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면 공기인데 나눠진 이유가 있겠죠. 공기가 되게 미세먼지 그 있을 때 여러분들 느끼면 미세먼지 막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찬찬하게 있잖아요. 딱 구름처럼 찬찬하게 위에 떠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걔네들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걔네 찬찬하게 있는 그런 애들처럼 안정한 층들은요, 위아래의 불안정한 공기들을 섞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이라는 애들이 2개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누가 누구냐면 성층이란 열권이에요. 얘네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더운 거죠. 차갑고 더운 공기는 또는 차갑고 더운 물은 흐를 수 있는 유체들은요. 이 온도에 따라서 밀도 차이가 생기는데 차갑고 더운 게 아래쪽이랑 위에 정확하게 존재하면은 딱히 순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히터들을 보면은 에어컨은 벽 위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히터는 밑에 붙어 있는 이유가 순환시키기 위해서 차가운 건 위로 따뜻한 건 밑으로 해서 팬을 돌리는 게 우린 순환의 방법인 거죠. 만약에 차가운 에어컨을 밑에다 두면요. 밑에만 시원해지고 위로 잘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정한 층을 만들죠. 요게 지금 성층권과 열권이고 그 다음에 대륙권과 중간권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이 덥고 위에가 차갑다는 거야. 그럼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 내려오려고 하니까 얘는 불안정한 공기가 되죠. 불안정하고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래가 덥고 위에가 차가워서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륙권과 중간권은 순환이 일어나고 그다음 성층권과 열권이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요새 한껏 붐을 일으켰던 오로라가 열권에 있었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중간권의 특징은 일단 유성이 떨어졌을 때 중간권에서 거의 다 타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유성이 중간권에서 보인다 이런 특징이 있고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으니까 자외선을 흡수한다. 또 성층권의 안정한 성질 때문에 비행기가 대륙권에 뜨는 게 아니라 성층권에서 뜬다 그런 특징. 그 다음 대륙권의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눈, 비 온다 이런 걸 기상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기상현상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대류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순환이 되는.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이다. 맞죠?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쭉 맞는 설명이고 5번에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영향을 받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정답은 5번. 2번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A2를 나타낸 것이다. A2에 해당하는 각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A는 직권이죠. B는 생물권. C는 기권. D는 수권. E는 외권.
자, A2 중 온도 분포에 따라 성층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모두 쓰시오. 온도 분포에 따라 나누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두 가지예요. 기권과 수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C와 D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권을 봤지만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수권도 한번 짚어볼게요. 3번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빙하는 수권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권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액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그렇지 않죠. 고체 상태로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빙하는 수권에 해당한다. 니은 오존층은 기권에 해당하죠.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가 차지한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생물권은 대기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호흡을 하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죠. 디귿과 리을이 맞는 설명입니다. 4번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한 여러 요소의 성층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누구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게 되게 중요한 설명인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자, 기권은 자, 이런 구분 기준은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익숙해지면 이게 외워야 되는 건지는 모르는 상태로 외울 수도 있지만 되게 좋은 상태이긴 한데 일단 어떤 구분 기준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구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 특히 이제 지구과학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리를 배운다던가 그런 거보다는 내용을 자꾸 있는 거를 구분하고 지구가 먼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계속 나누는 거잖아. 생명도 계속 있었잖아. 근데 척추, 무척추로 뭐 나누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종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직권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뭐 지각 고체, 멘틀 고체, 그 다음 외핵이 액체로 추정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내핵은 고체. 자, 5번에 이 권역은 직권이다. 이 권역은 지금 보니까 질소와 질소 기체잖아요. 산소. 기권이죠. 자, 기억은 산소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은 생물의 광합성이 이용된다. 기억은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이용돼요. 광합성은 이용되는 게 산소를 방출하는 거죠. 광합성에서 방출된다. 이러면 맞는 설명인데 이용된다는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그림은 기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위에서 설명을 했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A에서는 대류권인 거죠. 기상현상, 대류현상 일어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에 성층권은 오존층이 존재한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 다음에 C에서는 대류운동이 일어난다. A와 C는 대류운동이 일어나죠.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D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거의 대부분의 공기들이 이제 중간권까지 있고 10권은 거의 공기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D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 A, D 중 기온의 일교차는 누가 제일 크겠어요? D가 가장 크겠죠. 자, 그래서 6번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7번 기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외권에서 유입되는 자외선을 막는다. 기권. 그렇죠. 누가 막아요? 오존층이 막고 있죠. 그 다음 호흡과 광합성이 필요한 성분을 제공해 준다.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광합성이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을 해주는 거 맞고요. 대기대순환으로 지구의 에너지 편. 대기대순환은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지만 뭐 극동풍이라든가 편서풍, 무역풍 이런 바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또 데칼코마니로 겹쳐져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또 해류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표층 해류까지 같이 우리 지구과학 부분을 다시 짚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하나만 더 짚으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대기의 대순환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이제 15도씨 정도로 지금 나와 있었는데 이 15도씨의 연평균 기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누구 하나 지구에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큰일이에요. 그쵸? 8번에 표는 직권의 성층 구조 A, D의 상태, 주요 성분,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다. A, D는 각각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하나인데요. 철, 니켈로 이루어진 고체 상태는 요거는 내핵이 되겠네요. 그쵸? 내핵. 그 다음에 고체, 산소, 규소의 고체. 그리고 산소, 규소의 고체인데 1%냐 80%냐 80%가 멘틀이에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작은 부분이 여기가 지각이죠. 지각 멘틀이 산소, 규소고 핵은 철, 니켈이니까 여기는 액체인 외핵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A, B에 해당하는 층을 써주면 정답. 자, 그 다음에 9번에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는 D보다 밀도가 큰 물질로, 밀도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커요. 외액이 액체지만 멘틀보다는 밀도가 크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지각이니까 D보다 밀도가 작겠죠. A, D를 바꿔주시면 맞네요. 자, B는 직권은 가장 큰 부피, 멘틀은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멘틀의 위쪽은 암석권이고 아래쪽은 또 연약권이라고 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고지, 약간 마그마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석권과 밑에 연약권으로 나눠지죠. 두꺼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요거 B는 그래서 알아놓을까요? 암석권. 요거는 미리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연약권. 그래서 거의 암석권은 누구랑 거의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지각과 암석권이 하나에 그냥 붙어서 움직이는 애고 그거 밑에 연약권이 좀 따로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약권하고 외권. 자,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암석권을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소 규솔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C에서 일어나는 열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 외액에서 일어나는 열 대류로 그렇대요. 자, 철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 열 대류에 의해서 자꾸 돌게 되면은요 자유선자가 도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그 전류와 자기장의 역할을 뭐 앙페르 법칙 이렇게 감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돌게 되면 자기장이 위아래로 생기고 그래서 외핵이 도는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 S극과 N극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10번에 직권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설명. 화산활동을 통해 기권과 수권으로 다양한 물질이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직권은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생명할 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설명이죠. 자, 11번에 그림 지구상의 물의 분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가 해수고요. 담수라 그래요. 짜지 않은 물 또는 뭐 육수. 사실 담수는 이제 좀 더 다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육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자, 육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빙하죠, 빙하. 그쵸? 그래서 빙하는 전체 수권에서는 넘버 2지만 육수 부분에서 넘버 1인 거죠. 그쵸? 자, 지하수는 그래서 0.75, 그 다음에 호수하천수 0.03. 우리 잠깐 보면 우리 강물, 한강물이 이거거든요. 지하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 막 하고 있는 거죠. A는 해수, 그 다음에 B는 빙하. A의 성층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건 아까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온도 분포였잖아요. 이거는 깊이에 따른, 높이가 아니라 깊이. 어쨌든 수직이죠. 그쵸? 수온 분포 또는 온도 분포라고 쓰셔도 맞아요. 12번에 수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기억. 액체 상태의 물만 포함한다. 액체 아니라고 했죠. 고체도 포함하잖아요. 빙하가 있어. 나 여기 있어. 빙하.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수건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분포한다. 그렇죠. 수건의 물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바닷물이 강으로 강이 바닷물로 이동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은 이제 수건이 나왔네요. 이것도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기권이랑 똑같이 그림에다 그냥 곧바로 정리를 하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가장 표층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이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이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도 봤다시피 아까도 기권의 선생님 그랬잖아요. 왜 4가지 권역으로 공기가 안 섞인다고요? 이상한데요. 안정한 층인 성층권과 열권이 섞였기 때문에 대륙권과 중간권이 경계지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혼합층과 심해층이 섞이지 않게 중간에 수온약층이 안정하게 있습니다. 이 수온약층의 그 온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덥기 때문에 차갑고 더우면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대류현상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수온약층이 안정적으로 혼합층과 심해층을 나눠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심해층에 있는 물고기들이 따로 살 수 있고 또 혼합층, 수온약층 각각의 물고기들이 각각의 적정한 온도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태양빛이 센 곳에서 온도가 되게 높을 거고 저위도 지방은 되게 높겠죠. 그리고 고위도 지방은 온도가 좀 낮을 거예요. 혼합층은 그리고 그 표면 부분뿐만 아니라 이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섞여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섞이는 부분. 섞이는 부분까지를 혼합층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섞이는 부분이니까 딱히 몇 미터라고 구분을 짓지 않고 섞이는 부분까지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그럼 그 지역의 혼합층은 좀 두껍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지구상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위도는 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딘지 아세요? 자, 북반구든 남반구든 위도 30도 부분이 바람이 좀 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저위도, 중위도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전 세계에 유명한 사막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건조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혼합층이 좀 두껍게 발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이런 식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이제 온도가 차가워지고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저위도는 더 많이 꺾어지겠죠. 저위도는 그치? 고위도보다. 고위도는 거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 중, 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심해층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왜? 물은 어쨌든 사도시 물이 밀도가 가장 높아요. 얼음이 위에 뜨잖아요.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맛있는 음료수 먹으면 얼음을 위에다 띄웠을 때 모양이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얼음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이쁘긴 이뻐요.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는데 얼음이 고체인데 액체인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거의 맨날 마시지 않나요? 그죠? 맨날 보고 있죠. 그래서 물은 4도씨의 액체가 가장 밀도가 큽니다. 가장 밑에 가라앉아 있죠. 이 심해층은 우주와 같아서 아직 밝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밝히면 개꿀이죠. 자, A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나타난다. 기억 맞죠? B에서는 연직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B에서는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거죠. 그렇죠? 안정한 층이다. 활발하지 않다. 안정하다. 계절에 따른 밀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층은 누구겠어요? B죠. B. 그쵸? 그래서 C가 아니라 B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만 맞죠. 1번. 14번에 A, C 중 안정한 층의 기호와 이름을 쓰고 안정한 층 누구예요? B의 이름 뭐예요?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역할은 뭐야?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을 차단한다. 뭐 안 좋은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이건 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번에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인 달과 비교하여 지구 시스템에만 존재하는 권역. 지구 시스템에 달과 비교. 달에는 일단 공기가 없어요. 그럼 지구에는 기권이 있고 물이 없잖아요. 수권이 또 있고. 그 다음 생물이 없으니까 생물권이 있고. 나머지 외권은 같이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직권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쵸? 직권과 외권 이렇게 있겠네요. 16번에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순서 없이 A, D로 나타냈는데 잘 구분이 되나요 여러분? 자, A가 지금 보면은 기권, B가 직권, C가 수권, 그 다음에 D가 생물권 이렇게 되겠네요. A의 주요 구성 성분은 질소와 산소이다. 맞죠? B는 다른 권역과의 물질 교환이 거의 없다. B는 다른 권역과의 직권은 물질 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있죠. C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 액체이다. 수권이니까 맞고 D의 분포 영역은 A, B, C. 그렇죠. 생물권은 직권, 기권, 수권에 모두 걸쳐 있죠. 생긴 걸로는 수권에서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직권, 그 다음 기권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D는 모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에 맞는 설명이고 17번에 기권과 수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기억. 기권은 대류가 활발해서 높이의 관계가 있다고 했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아까 구분 기준이었죠. 4가지 층으로. 니은에 수권은 수중생물에게 서식 공간과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니은 맞고요. 기권과 수권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대기, 해수. 기권, 수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니은 디귿. 18번에 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외권에서 유입된다. 그렇죠.
직권과 물질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권역이다. 외권은 그렇진 않죠. 직권과 물질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뭐 수권도 있고 기권도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의 태양의 자외선이 지표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태양의 자외선이 외권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은 기권이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등급 도전 문제. 그림 가는 기권의 구조를, 나는 수권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아까 봤었으니까 정리 한번 쭉 눈으로 쭉 들어와야 돼요. 가는 A에서, A는 대륙권이잖아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가의 A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맞죠? 니은 가의 오로라 현상은 주로 B에서 일어난다. 가의 B는 성층권이기 때문에 자외선 오존층, 비행기 항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니은 틀린 설명이고, 나의 니은은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나의 니은은 수온약층이죠.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니까 아래쪽에 가라앉아서 안정적으로 있는 거죠. 디귿은 맞는 설명이고, 리을은 나에서 태양에너지가 주로 저장되는 곳은, 나에서 태양에너지가 주로 저장되는 곳은 기억이겠죠. 그쵸? 태양의 열이 받는 곳은 열이 이 밑에까지 전달이 잘 되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서만 다양한 생물들이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지구가 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H2O의 리퀴드 상태인 그 권역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 기권에 산소가 없었을 때 남세균이 생겼었기 때문에 기억 설명은 틀립니다. 니은에 수권이 이루는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하다. 그렇죠. 물이 풍부하다. 얼음이나 수증기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의 직권의 외계에 지구 자기장이 존재한다.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게임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기장이라는 것이 외부 자기장과 외부 전기장을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자기장은 외부에서 오는 태양의 우주선을 막아줍니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의 방사능을 막아줘야 생물들이 안정하게 다른 형태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니은 디귿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3번에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 마그마 바다 형성을 하고 지각을 형성하고 그 다음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된 거죠. 순서는 다, 가, 나이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생물권은 나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다 만들어진 다음에 원시 바다가 형성이 돼야 나에서 남세균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쵸? 나 이후에 형성은 됐다. 직권의 성층 구조는 다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직권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미행 상태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점점 이제 무거운 애들 밑으로 가라앉고 무겁지 않은 애들 위에 남고 해서 철과 니켈이 안쪽으로 가라앉아서 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무겁지 않은 산소 규소가 멘틀, 지각을 이루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이전이겠죠. 4번에 다음은 금성의 모습, 그러니까 금성은 우리 앞에 있죠. 수금, 지, 화가 지구형 행성인데 금성은 우리 앞에 있으면서도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산화탄소의 대기압이 약 95기압이고요.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양이 상당히 많다. 그럼 이산화탄소라는 아이가 하는 역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럼 뜨겁게 하겠네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95배가 더 뜨거워질 거니까 우리보다. 그래서 온도가 480도다. 가서 살 수 있는 온도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수증기가 있다 하여도 대부분이 이제 H2O가 있다 하여도 대부분이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은 없다. 그러면 어떤 권역이 있는지 시스템에서 권역을 따져보면 일단은 금속은 직권은 있겠죠. 그쵸? 직권 있고 그 다음에 성분은 다르지만 기권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외권. 수권이 없기 때문에 생물권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 권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까닭을 한번 써보면 금성은 지구보다 평균 온도와 대기압이 훨씬 높죠.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